토론에 앞서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수자원 정책국 신동인 수자원 관리과장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인천 김포권지사 장재옥 지사장 자리하셨습니다.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리컴 분과위원장 이육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해양항만과 조은주 해양산업팀장 자리하셨습니다. 계양구청 자치행정국 김홍종 문화체육관광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백성원 수상안전과장 자리하셨습니다. 이 배 주인이시죠. 연대일원선 김진만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토론자들께서는 호명 순대로 10분간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어느 분부터 발표하죠? 환경부 수자원 정책국 신동인 수자원 관리과장부터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고요. 나중에 또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토론하는 거 잘 들으시고 질의응답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시작하세요. 예, 방금 소개받은 환경부 수자원관리과장 신동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공론화위원회라고 해가지고 15분의 민간위원 중심으로 해서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하는 과정에 지금 현재 있고 올 연말 한 달 뒤면은 구체적으로 각 분야별로 관광, 레저, 친수, 물류하고 치수 각 분야별로 어떻게 앞으로 공론화를 갖다 할지 그 대안을 아마 마련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있는 현재 과정에 있고 현재까지 추진된 그런 결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8월 달이었죠. 8월 13일 날 의원님께서 토론회를 주관하셨고 그 토론회에서 아라뱃길 활성화를 한번 핫플레이스로 만들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아라뱃길 활성화에 대해서 저희 환경부에서도 충분히 이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현재 시행 중인 용역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지금 연구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하고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관련 대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내년 한 중반께 7, 8월경이면 저희가 이 공론화위원회에서 마련된 그 안을 갖고 이 공고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공고안을 갖다가 저희 환경부 장관에게 공고안을 주면 그 공고안을 받아보고서 저희 환경부에서 최종 정책화시키는 그런 단계로 절차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공론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현재 물류, 물환경, 거버넌스, 관광, 레저 4개 분야별로 민간 전문가 15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달에 구성이 됐고 기능 재정립 방안 공고시까지 내년 중반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하실 건데 대안 검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범위는 아라뱃길과 관련된 공공시설로 이렇게 공간적인 범위를 한정을 해서 각 대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먼저 물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물류 같은 경우는 화물 같은 경우 그동안의 실적을 보면 계획 대비 약 8.4% 정도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 같은 경우는 한 20% 정도 좀 더 나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계획 대비 큰 좋은 성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기능 축소라든지 아니면 기능 일부에 따라서는 기능 폐지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친수 관광 레저 같은 경우는 방문객 같은 경우 아울렛 같은 경우 1천만 이상 민간에서 지금 하고 있죠.
유람선 같은 경우 한 13만 명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방문객 수요나 여가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고, 그걸 어떻게 하면 관광 활성화 방안하고 연계를 시킬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환경부는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이 인천하고 김포 있고 또 서울시까지 있어가지고 개별적인 그 자치단체에서 추진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나서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 지자체별로 추진을 하시되, 저희 쪽에서는 그러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좀 이 막히고 있는 건 뭘까, 이거를 좀 고려를 해가지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예를 들자면 그 유람선 운항 같은 경우도 이제 서해하고 한강과의 연결이 지금 아마 가장 화두가 되고 쟁점이 되고 있는데, 요 사안 같은 경우도 저희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일부 위원님들께서는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그거는 아라뱃길의 그 범위를 벗어난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앞으로 좀 조정하고 잘 협의가 돼가지고 여기 계양구 구민들하고 인천시에 사시는 분들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그 결과는 좀 더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민간 위원들께서 좀 많이 토론을 하셔가지고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공론화 위원들의 그 결론도 중요하지만 이 결론을 가지고 내년 초에 또 공론화 과정을 밟게 돼 있습니다. 그 공론화 과정에서 인천 시민들, 김포 시민들, 또 일부 서울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광이면 관광, 치수면 치수, 또 물류면 물류, 레저면 레저, 이런 각 분야별로 또 의견 수렴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천 환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관광 및 친수 기능 정도에 따라 가지고 목표 수지를 정해야 됩니다. 현재 BOD, COD, 총 질소, 총 이인 이런 각 수질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항목들이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현재 3등급 정도 수준이 됩니다. 따라서 이 3등급은 어느 수준이냐면은 그 보트나 이런 어떤 간접적으로 이 친수 기능은 가능한데 여기에서 수영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하게 되면 각종 피부병이 난다거나 그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 수영까지는 안 되는 그런 수질 상태에 있습니다. 이 수질을 갖다가 저희들이 또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지 그 방안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불포천이라든지 아니면 한강이라든지 아니면 서해 자체 수질까지도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 개선 문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저희 민간 위원들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되면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인데, 치수는 저희 경인 아라뱃길에서 상당히 그 성과가 있는 그런 분야로 지금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에 관해서는 뭐 특별히 개선 조치나 추가 사항이 없어도 될 정도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물류, 친수, 관광레저, 하천환경, 치수까지 4개 분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제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는 올 연말까지 개괄적인 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대안 마련 검토가 되면 그 이후에 내년 초에 상반기에 한 2월, 3월 정도쯤 되겠죠. 그때 공론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공론화 과정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그 전문가분들께서 각 대안별로 구체적인 안건, 대안을 갖다 검토를 하고 여기서 나온 결과를 시민 여러분께 공개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이 권고안을 마련하는 그런 단계로 절차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위원회 권고는 내년도 8월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8월 정도 나오면 저희가 하반기에 저희 환경부에서 이 권고안을 받아가지고 구체적인 정책으로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말씀드렸고, 질의응답 시간에 구체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거 있으면 제가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동인 수자원 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 인천김포지사 장재혁 지사님께서 토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사 장재욱 지사장입니다. 저는 아까 처음 인사 말씀하실 때 송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이제 신철호 교수님이 발제를 하신 내용 중에 키워드인 아라뱃길과 한강을 연계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라뱃길은 2012년도 5월달에 원래 이제 불포천 유역의 근원적인 홍수 피해 경감을 위해서 방수로 기능을 겸한 18km의 주운수로와 양끝단의 인천 및 김포 터미널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내륙 운하로 건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매년 약 800만 명이 방문을 하고 연중한 200회에 달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가 개최되는 등 부족하긴 하지만 시민의 휴게 관광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아라뱃길 건설 당시에 2009년도입니다. 서울시가 서해뱃길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과 아라뱃길을 경유하여 중국으로 가는 5,000톤급 국제 여객선 운항이 가능하도록 간문 및 수로 개선을 요청하였고 저희 K워터에서는 그 서울시 요청 사항을 사업 계획에 반영하여 아라뱃길을 건설했습니다. 현재 한강 간문에 한 8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아라뱃길이 개통된 2012년부터 한강에서부터 서해까지 선박이 운행이 됐습니다. 소형 여객선이 주말마다 여의도에서 출발해서 덕적도까지 운행을 하였고 그 이용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 있는 노선이었습니다. 다만 배가 소형 선박인 관계로 좌석 공간도 협소하고 이 배와 같은 부대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승객의 안정성이나 편의성 확보를 위해서 중대형 선박으로 교체해서 운항할 계획이었으나 사실 서울시에서 수심 문제, 선착장 안정 문제 등의 이유를 들어 현재까지 중대형 선박 운항을 불허한 상태입니다. 이런 이제 서로의 이제 의견 대립이 계속되니까 2016년도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되고 권고를 해갖고 한강유람선 운항 규제 해소 논의를 위한 서울시 인천시 주관의 민간협의체가 구성돼서 운영되기 시작합니다. 그 와중 17년도에 경인운항 선박 700톤에서 1000톤급 유람선의 여의도 기항 타당성 검토 용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나 현재는 서울시의 의견에 따라서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왜 한강을 못 나가느냐, 이 배가. 또 이게 시설이 다 만들어져 있는 배가 서울 시민도 한강에서 여의도에서 배를 타갖고 아라뱃길을 거쳐서 서해선까지 나갈 수 있는 자유로운 물길이 열렸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뭐 안전 문제, 환경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국무조정실의 그 권고에 따라서 민관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는데 지금 잠정 중단이 된 상태니까 다시 이 민관협의체가 운영이 돼서 여러 니즈와 또 걱정거리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존경하는 송영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물길을 서해로 연결해서 이 국가재정이 투입된 공적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부 창출 모색이 필요한 시기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단 이후 단절된 한강이 아라뱃길을 통해 서해로 진출할 수 있는 역동적 계기가 되며 한강과 아라뱃길, 서해선 관광 자원화 등 효율적 개발과 연계한 신볼거리, 줄길거리 창출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강의 물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이 서해바다로 직접 연결되는 물길 확보로 수도권 어디서나 한강을 거쳐 서해섬을 즐길 수 있는 관광이 가능해져 국제 항구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관광과 교통 인프라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창출에도 감히 기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연평도 포격 사건과 중국 어선 불법 조업, 이 고통받는 서해 5도를 포함한 서해섬 관광 활성화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남북 분단으로 닫혀 있는 한강 물길을 아라뱃길과 연계한 서해 바닷길 연결해서 남북 관계 개선 이후 남북 교역 및 평화 관광의 교두보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와 저희 수자원공사는 이러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인천시 선수단이 서울 전국체전에 참여할 때 그걸 퍼포먼스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 아라뱃길을 통해서 서울로 선수단이 직접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왔습니다. 이제 민간도 그렇게 자유롭게 한강을 드나들여 갖고 이 아라뱃길이 좀 더 발전되고 서울과 인천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천 김포 원지사 장재혁 지사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리컴 분과위원회 이욱재 대표께서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레콤과 마리나위원회라고 하죠. 이걸 담당하고 있는 이욱재라고 합니다. 먼저 한국수상교통시설협회 하면 좀 생소할 텐데요. 국제수상교통시설협회 한국 지부고요. 짧게 얘기해서 피앙크라고 하는데 1885년에 만들어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제 기구입니다. 현재는 유엔의 자문 기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수상교통, 즉 항만, 내륙운송, 경인 아라뱃길 같은 경우죠. 그다음에 마리나, 환경 같은 경우에 기술적 지침을 만들어서 각 나라들이 이제 각자 기술 기준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레크레이셔널 내비게이션 커미션이라고 해서 마리나라고 하죠.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오늘 같은 자리에는 주로 이제 레저라든지 친수 공간 활용 뭐 이런 쪽에서 제가 좀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철호 교수님께서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제가 드리는 말씀 아마 중복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학생이 뭐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아는 얘기를 많이 하죠. 예습복습 열심히 하고 수업 시간에 열심히 듣고 친수 공간 활성화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거든요. 접근성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즐길거리, 핫플레이스, 필러 콘텐츠 10개 이상 확보해라 라고 이제 어떤 검증된 어떤 도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게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업그레이드하고 중요하거든요. 뭐 이런 경인 아라뱃길이 됐건 한강이 됐건 덕적도가 됐건 굉장히 성공적인 장소로 만드는 공식들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검증된 예를 들어서 수질과 환경의 품질을 확보하라, 역사의 정체성에 개성을 부여하라. 어떻게 하느냐, 실제로 하느냐 안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게 이슈가 되겠죠. 아라뱃길 같은 경우는 이미 일부 구간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전거, 여름 같은데 여름에 보면은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들 많이 와서 텐트도 치고 자전거 많이 타고 하죠. 그리고 아직 원하는 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지만은 킬러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람선이 지금 운행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컨텐츠들이 즉 킬러 컨텐츠들이 최소한 10개 이상은 준비가 돼야지 방문객이 또 계획 방문을 또 계속 할 수 있고 한 번 온 사람이 두 번 올 수도 있고 내가 왔는데 좋으면은 친구나 가족 또 데리고 올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아이템들이 해외 성공적인 친수 공간에서는 이런 걸 도입했더니 굉장히 성공적이 됐었고 이게 유지가 되더라 하는 부분을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게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그다음에 예산이 있어야 된다든지 상업적으로 성공이 돼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관점이 있겠죠. 오늘 저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좀 초점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경인 아라뱃길에 들어왔을 때 가장 차별화 줄 수 있고 뭐 이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던 거를 여기다 주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경인 아라뱃길에서 즐길 수 있는 거 아라뱃길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라고 하면은 일단 뭐 구식 수영장 같은 경우 해외 세느강이 됐건 뭐 독일이 됐건 뭐 벨기에가 됐건 이런 데는 오래된 도시에서는 공간이 좁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시민들이 즐길 수 있게끔 여름 한 차례만 수영장을 두기도 하고 이게 뭐 영구적으로 두기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은데 어떻게 수영을 하느냐? 수영장으로 따로 관리를 하는 경우도 많고요. 수질이 안 좋은 경우에는요. 수질이 좋은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하고 대도시 안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역사가 오래된 도시 같은 경우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참고 자료를 이렇게 사진을 좀 넣기도 했는데요. 여름에는 어차피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느냐, 겨울에 비수기는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충분히 스케이트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거든요. 오늘 같은 날씨 온도라 그러면 뭐 인공 얼음 같은 경우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좀 재밌는 아이템이고 해외에서 아주 낙후된 어촌 마을이 이 아이템 하나 때문에 굉장히 또 킬러 콘텐츠 때문에 좀 관광지 활성화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부유식 사우나 이동도 가능하고 하겠죠. 혹시 제가 원래 자료를 만들 때 사진 같이 보여드리면서 하려고 했는데 말로 설명을 드린다 그러면은 부유식 호텔과 연계된 부유식 사우나인데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보트처럼 돼 있어서 사우나가 사람이 타면은 이동이 되죠. 그래서 기네스북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우나라고 재미있게 돼 있죠. 그래서 북유럽에 설치가 돼 있는데요. 겨울철에 추운 날씨에 특히 연말 같은데 사람들 파티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사우나를 타고 우리가 유람선 타고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파티도 하고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부유식 수상 공연장 한강에도 있습니다. 한강에도 있는데 이거 중요한 게 기술적으로 이렇게 가능하다. 당연히 가능한데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컨텐츠를 넣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친수공간 특징 중에 하나가 만들어서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10년 전에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죠. 10년 만에 우리 삶이 이제 많이 바뀌었죠. 스마트폰 때문에요. 기술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는 사실 다 될 수 있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검증이 된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착장이 부족하다 이러면은 부유식 선착장 같은 경우 충분히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심지어 지중해에서는 대형 크루즈선 이 배보다 한 4-5배 더 큰 배도 부유식 선착장에 다 세우고 그래서 친환경이죠. 이 회복 가능하냐 안 하느냐 이거를 원상복구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부유식이니까 언제든지 또 10년 뒤, 20년 뒤에 치울 수 있게끔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만약에 요청이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저희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상 교통시설협회 블랙컴 문과연정 이웃 대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토론자들 말씀에 조금만 집중해 주시면 우리 토론자들이 더 힘이 나서 또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천시 해양항만과 조은주 해양산업팀장님이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시 해양산업팀장 조은주입니다. 제가 여기 지금 해양산업팀장으로 나왔는데요. 저 인천 서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저도 이 아라뱃길을 다니면서 약간 시민의 입장으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이제는 경인아라뱃길 계속 의미와 가치를 조금 재조명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이 아라뱃길에 대한 미래를 저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또한 저희 2조 7천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아라뱃길이 조성이 됐는데요. 다들 저희한테는 자전거 도로라고만 자꾸만 얘기를 해서 정말 민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다른 이런 기능 재정립을 위한 토론에 갔을 때 이제 이곳은 버릴 수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시드니 하면 오페라 하우스. 그 다음에 혹시 보스턴의 빅디 사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두 사업 모두 다 계획하고 또 다르게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예산도 처음보다 많은 투입이 됐고요. 또 시간도 몇십 년 동안이나 지나서 건설된 사업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마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문제가 돼서 계속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었었고, 그리고 보스턴의 빅디 사업은 지하도로 공사 사업이었어요. 근데 그래서 부실 공사도 됐었고, 그 다음 잘못된 예측 때문에 그 도시 자체가 슬럼화가 돼서 실패한 사업이라고 엄청 많은 비난을 받았던 사업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얘기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오페라 극장이 되어 있고요. 또 그 시드니를 상징한 랜드마크가 되어 있습니다. 또 보스턴의 빅디 사업은 21세기 세계 최대의 교통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보스턴을 교통의 지옥에서 구한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시사한 점이 조금 다르게 느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아라뱃길은 우리나라의 제일 국내 유일한 윤화입니다. 서해 바다와 도심 중앙에 접근이 가능한 독특한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렇게 운행 중인 유람선이 김포 터미널을 출발해서 시청나루에서 해양하늘 코스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 뱃길, 저희 시민들의 뱃길 아닙니까? 근데 이 뱃길이 다시 시민에게 열어줘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한강에서 경인 아라뱃길을 개통뿐만 아니라 저는 영종공항에서 무의도에 이르는 이런 전기 운항까지도 한번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안전한 항로라든지 선착장, 전기 유람선 같은 또 이런 셔틀버스, 대중교통 이런 모든 게 육상과 해상과 교통 연계 시스템까지 구축돼서 다양한 분야가 검토돼야 되는데요. 근데 이 분야가 검토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요. 모든 시설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이 경인 아라뱃길과 관련된 법과 제도입니다. 이 법과 제도가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쪽에는요, 주운수로변에서는요, 숙박시설, 여러 가지 관광, 판매 시설들이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 또 항만법, 또 여기 국가 하천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또 이쪽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또 중복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게 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요, 이 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되고요, 또 제도 개선의 노력이 제일 먼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아라뱃길이 수도권 시민들이 한강을 통해서 서해를 연결할 수 있는 관광, 레저, 그리고 해양을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조성해야 되고요. 저는 또 경인 아라뱃길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고 싶습니다. 자, 이 와중에 박수 한번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제는 저희 함경부, 서울시, 인천시, 김포시 이런 모든 관계기관들이 서로 힘을 모아서 경인 아라뱃길 기능이 재정립되는 기회가 됐으면 하고요. 또 저희 또한 조합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인천시 해양망과 조은주 해양산업팀장, 우리 상임이죠? 예, 아주 잘했어요. 다음은 계양구청 자체행정부 김웅정 문화체육관광과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양구청 문화체육관광과장 김홍정입니다. 먼저 발표에 앞서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하여 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계양을 송영길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계시는 그 우리 인천시의회 이영복 의장님, 그리고 우리 계양구의 또 윤환 의장님, 그리고 또 김종덕, 박성민 시의원, 그다음에 우리 또 계양의 김유선 의원님하고 또 교양의 어떤 자리.
우리 계양구 의회 또 우리 김유순 의원님, 조양희 의원님도 이 자리에 오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계양구에서는 우리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인 아라뱃길 활성을 위해서 박형호 부총장님이나 저희 실무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우리 계양구에서 검토한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우리 또 계양구에서는 이 수상대지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에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나 인천해양경찰서에 수상대지가 가능한지 이제 질의를 했는데 아쉽게도 해상교통에 장애가 된다고 해서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매우 아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현실 가능한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는데요. 우리 생활보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루저 이용료가 제가 알기는 한 1인당 35,000원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적지 않은 돈입니다. 그래서 한 50% 정도 감면을 해주시면은 이 생활보호 대상자도 이용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 또 일반 시민들도 저기 사람들이 많이 타는 거 보니까 뭔가 좋겠구나. 더불어 어떤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람선 바우처 사업을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은 우리가 문화 바우처라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책을 산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시비 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람선 바우처 사업을 해서 시비나 구비를 매칭해서 이용료를 좀 감면을 하면 아주 효과가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계양구청에서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련대교 북단 보면은 교강 밑에 황허광장에 야외 공연장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계양구에서 하고 있는 토요문화 한마당이라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뭐 다양한 댄스라든지 무용, 뭐 기타 이런 공연을 하는데 올해 총 5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색소폰 동아리들이 또 공연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계양산 야외공연장에서 공연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서 그쪽 황허광장 야외공연장으로 유도를 해서 그렇게 공연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을 하나 말씀드리면은 시민 제한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아라뱃길 활성화 사업에서 2억 원의 시비가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3월부터 10월까지는 매주 주말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저희가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끝으로 저는 이제 계양의 문화와 관광을 담당하는 가장으로서 우리 경인 아라뱃길이 문화와 관광 측면에서는 우리 계양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계양구에서는 경인 아라뱃길이 활성화되어 있도록 더 많은 고민을 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계양구청 자천정구 김영종 문화체육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백성훈 수산안전과장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수산안전과장 백성훈입니다. 먼저 비도 오고 궂은 날씨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요. 이런 열정과 바람을 이렇게 담아서 토론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 사업이 꼭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또 저 역시 꼭 잘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많은 비용을 들여서 만든 경인 아라뱃길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필요성과 또 개선 사항 등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아까 환경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사업이 활성화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꼭 몇 가지 짚고 넘어갈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서울시에서 짚고 넘어갈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쪽에서는 활성화 환경부 거 말고 서울시에서 먼저 환경 문제 관련된 사항은
먼저 그 경인 아라뱃길 기능 재정립을 위한 지금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사항들이 정립돼 가지고 원칙이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각기 바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어느 한쪽 면이 아닌 다른 반대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환경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하고의 공감이 이루어져서 어떤 원칙이 성립돼야만 이런 사업이 발전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지금 오늘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지만 신곡 수증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신곡 수증고의 존폐를 위해서 지금 용역 사업이 진행 중이고 곧 결과가 나올 겁니다. 원래 금년 말까지 11월 말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조금 더 연장돼서 금년 말까지는 서울시에서 신곡 수증고에 대한 입장이 발표될 겁니다. 물론 이제 국가부서하고도 협의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신곡 수증고가 없어진다면은 여태까지 말한 모든 사항들이 사실은 다 무용지물이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은 충분히 전해졌고 환경부나 서울시에서 그런 환경 등 신곡 수증고 문제가 매듭지어진다면은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꼭 잘 되길 기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백성원 수산안전과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배 주인이시고 또 경영자고 현대유람선 김진만 대표이사 말씀. 대표이사님, 네, 이 배가 지금 여의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바로는 못 갑니다. 아니, 갈 수는 있어요. 네, 갈 수 있습니다. 10번 갔다 왔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우리 현대유람선 김진만 대표이사가 어쨌든 또 민간이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잘 해주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 다 나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정확하게 그리고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현대유람선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민간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 귀련이라든가 인천 지역에 사시기 때문에 굉장히 저의 말에 많이 호응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경길 의원님 그리고 인천시 또 의회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많이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민들의 바람이 다 같이 모아져서 한 뜻으로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기 바라겠습니다. 경인 아라뱃길이 개통이 8년 됐습니다. 관광 사업 분야 물류 잘 안 된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관광도 한 10%밖에 안 된대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관광 부분이 경인 아라뱃길은 서해바다와 한강을 이어주는 뱃길이 아라뱃길입니다. 하지만 서울까지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개통이 돼서 여객선이 운항을 했어요. 35톤짜리 작은 배로 시범적으로 제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사람이 타요. 그리고 막 한 시즌 때는 한 3개월 뒤까지 매진이 됩니다. 그래서 배를 좀 큰 배로 그때는 35톤 70명 타는 작은 배인데 이 배가 1000톤인데 그 배가 37톤이에요. 이 배의 3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 배를 운영했는데 너무 작아서 4시간 동안 항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탔는데 그거를 그래서 한 200톤짜리 바꾸겠다 했더니 그런 부분이 안 돼서 또 여객선이 못 다니게 된 거고요. 또 유람선 부분도 저희 배가 갈 수 있는 환경은 이제 조성이 됐어요. 물길은 조성됐습니다. 물길이 조성돼서 배가 10번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서울 세계 불꽃 축제라든가 다양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서울시의 문을 두드려서 서울시에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다녔는데 현재는 못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빨리 개선이 된다고 하면 좋겠습니다. 관광이 여기서 왜 안 되냐 하는데 관광 산업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관광 산업이 참 열악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전 세계 인구의 9.8%가 관광 산업으로 먹고 살고요.
전 세계 산업의 10.2%가 관광 산업이 경제 유발을 하고 있는 효과가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떤지 아십니까? 5.2%의 인구가 종사하고 있고요. 5.8%의 그 소득을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볼거리가 없다, 뭐 없다 해서 해외로 나가게 되고 수출 많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버는데 해외에 나가서 관광을 해가지고 연간 뭐 10조 원인가가 해외로 나간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왜 관광이 발전이 안 되냐? 우리나라 내년에 국가 예산이 500조랍니다. 512조가 되죠. 그 중에 문광부의 예산이 5조 원입니다. 1%입니다. 1%. 문광부의 예산이.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거는 관광을 빼놓고 문화하고 체육을 빼면은 관광 쪽의 예산은 1조 원입니다. 0.2%예요. 세계적으로는 10%의 경기 유발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5%의 경기 유발을 하고 있는데 단 1%의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맨날 관광 산업을 뭐 만들자, 뭐 굴뚝 없는 산업이다 뭐다 하는데 실제로 1%도 안 되는 0.2% 투자해놓고 관광 산업을 일으켜야 된다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관광 산업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필요는 한데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말고 하는 게 관광 산업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관광 산업에는 규제도 많습니다. 뱃길 연결돼 가지고 배 다닐 수 있습니다. 조금만 주고 다듬고 정비하면 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못 다닌 지가 8년 됐습니다. 아라뱃길이라는 좋은 길이 만들어져서 서해바다에서 한강까지 연결되고 한강에서 나가서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뱃길이 연결돼 있어요. 근데 못 나간 지가 8년 되어 있습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서울은 그 세계적인 도시입니다. 세계 모든 대도시와 수도는 강과 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강과 바다가 있는 게 식수도 있고 사람들이 운송하고 물류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서울 한강이 정말 큰 강이고 한데 이 강에 운송과 물류가 없습니다. 아까 발제자분께서 얘기했지만 런던에 가면은 템스강에 배를 이용해서 수송하는 게 1000만 명이에요. 방콕, 시드니, 뭐 세계 대도시 뉴욕 이런 데 다 가보면은 그 강이라든가 이 바다의 뱃길로 이용해서 배로 이동되는 인구들이 보통 500만에서 1000만 명 가까이가 배를 이용해서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 한강은 선박 이용객이 80만 명이 안 돼요. 100만 명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배를 못 만들어서일까요? 한강이 뭐 이용할 수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이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한강은 그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로 나눠져서 좀 접근성도 떨어지고 뭐 해서 그런 이유도 있고 한데요. 저는 한강 부분이 좀 이렇게 그 물길이 이렇게 아라뱃길로 이용해서 인천과 이렇게 바다로 세계로 나가는 그런 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고 또 하다못해 북한에 가도 대동강에 820톤짜리 저희 배만한 배가 식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그 배는 또 되는데 또 한강에도 한 700톤짜리 배들이 또 다니고 있는데 이 배는 1000톤이라고 또 안 된대요. 근데 그런 부분이 빨리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될 거라 믿는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해야겠죠. 근데 이 한강과 아라뱃길이 연결이 되면은 이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요? 저희는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 배를 이용해서 뭐 여객 유람선 등이 한강과 인천을 연결해 가지고 그 관광을 연결한다고 하고 있고요. 또 한강에서 서해섬까지 가는 여객선을 운영한다고 하고 있고요. 물론 운영을 하고 있고 할 준비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연간 80만에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 유치가 연간 한 80에서 100만 명, 그리고 지역 경기 유발이 2,750억 원이에요. 그리고 매년, 그리고 한 3,4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다. 조금만 제도를 다듬고 열리기만 하면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계양 부분에는 어떤 또 효과가 있을까요? 또 인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연결이 됨으로 해서 1단계로는 여객 유람선이 되겠죠. 2단계가 뭐가 있냐면은 이 한강하고 연결해서 남북한 크루즈의 또 시점이 될 것이며 또 우리나라 소득 수준이 향상이 되면은 이 한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서해권에 관광 그 연안 크루즈라고 해서
1박 2박씩 하면서 자고 먹고 하는 관광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 시점이 한강과 아라뱃길과 인천이 될 겁니다. 거기에 따른 기항지들이 많을 거고요. 그 기항지에서 경기 유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거고 봅니다. 관광산업의 경기 유발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제조업 대비해서 3배의 일자리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많이 필요한데 그게 물론 제도적 지원도 돼야 되고 법적 지원도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누가 만들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참석해 주실 때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과 저희가 다 같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아라뱃길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법적으로 막혀 있어가지고 뭐 상점들도 없고 시설들도 없고 볼거리가 없다고 합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할 게 많거든요. 앞으로 할 게 많아요. 체험될 게 많습니다. 저도 할 게 많기 때문에 저도 투자한 거고요. 한강의 아라뱃길의 미래를 보고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해주시고 힘써 주시고 다 같이 노력한다면은 아라뱃길이 조금 더 활성화돼서 그 서울과 한강을 연결하는 서울과 서해바다를 연결하는 멋진 뱃길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해주실 거죠?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대위원장 김진경 대표님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하나 말씀드릴게요. 신국수중부 잘 아세요? 신국수중부가 개방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혹시? 신국수중부가 개방이 되면 우리가 이 활성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소래 아시죠 소래? 신국수중부가 개방이 되면 소래 개꿀처럼 변해요.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우리 한강사업본부 백성훈 수산안전과장님 말씀하셨죠 아까? 마이크 드시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달에서 그 용역이 완료되어 있는데 이게 신국수중부 개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강이 강폭이나 길이에 비해서 제일 취약한 부분이 수심입니다. 신국수중부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서울의 한강의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려고 보를 만든 겁니다. 신국수중부라는 것은 경기도 김포 고양 서울의 그 강서구 접경 부근에다가 보를 만들고 또 잠실에다가 잠실 수중보를 만들어서 한강 전체의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려고 만든 건데 지금 이제 뭐 환경 단체 쪽에서는 신국수중보를 없애자고 그러죠. 환경에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 해서 신국수중보를 만약에 없앤다면은 제가 이제 아는 견해에서는 일단 강폭이 줄어듭니다. 지금 현재 있는 강폭이 아니라 심지어는 일부 구간은 절반 정도로 아마 줄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한강의 그 강 중심의 깊은 데는 5m를 유지하고 있지만 안 그런 데는 평균 수심이 보통 다 합쳐서 2.5m뿐이 안 됩니다. 한강 평균 수심이. 그래서 커다란 배는 구조적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관문을 통해서는 인공적으로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커다란 배도 드나들지만 서울의 그 여의도를 지나서 이 상류 쪽으로 올 때는 당연히 커다란 배는 걸리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신국수중보가 개방이 된다면은 수심이 약 적어도 1m에서 1.4 철거하면은 1.8m가 낮아지기 때문에 뭐 배가 다닐 수가 없죠. 여기 아마 오래 사셨던 분,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나서 주로 이제 신촌 합정동 쪽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알지만 지금은 양화대교라고 부르죠. 제2한강대교라고 했습니다. 제2한강교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보면은 건조기 가물었을 때는 정말 이런 한강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개천 모습이었습니다. 여름에만 물이 풍부했고 대부분의 서울의 강들은 이런 겨울, 가을, 겨울 때는 지금의 강폭 아마 3분의 1 정도로 줄어든 것을 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어렸을 때 거기서 스케이트도 타고 그랬습니다. 왜? 개천 같았으니까. 그러니까 신국수중보가 개방이 된다면 아마 좀 이런 사업을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용역이 12월 달에 끝나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용역에 나와갖고 결과가 그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 신국수중보 열라고 지금 저번 달에 우리
그 존경하는 송영길 위원님께서 그 해주셔갖고 그 저번 달에 그 서울에 전국체전 있었죠. 그때 인천광역시 의원들이 다 같이 그 배를 타고 여의도까지 갔었어요. 그 정서진 쪽에서 그때 한번 열었는데 그때 김주면 대표님 그때 얼마 만에 연 거죠 그거를? 배를? 배가 간 게 한 2년 만에 갔습니다. 예, 2년 만에 네, 처음으로 저번 달에 갔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렇게 서울시랑 인천시랑 지금 소통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용역이 그렇게 나온다면 개방으로 나온다면 환경부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 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고 하시는 말씀 의미를 제가 잘 아니 만약에 네. 그거를 신곡수중보를 개방하라고 한다면 용역 결과가 서울시 독단적으로 그걸 개방할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해야겠죠. 협의를 해야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신곡수중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셨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토론자들께서 열심히 하셨고요. 예, 다음은 질의 순서 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예, 우리 교수님께서 잠깐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 굉장히 예민한 문제가 지금 바로 말씀이 됐는데요. 신곡 수중보요. 그러니까 최대 1.8m가 낮아진다고 그랬습니다만 아마 평균적으로 단계적 개방을 하는데 한 1.5m 정도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요. 자기 동력을 갖고 한강에 들어온 최대 선박이 한 300톤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병인양요 아시죠? 병인양요 때 프랑스 군함이 물치도 지금 작약도에 3,000톤의 선박을 접안시키고요. 작은 종선, 조그만 선박인 300톤을 어디를 통과했냐면 염화수로, 즉 작약도에서 출발해서 김포와 강화 사이의 염화수로를 통과해서 제일 끝이 이제 강화의 연미정입니다. 연미정까지 와서 다시 한강 하구를 통해서 신곡수중보해서 양화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곡수중보가 만약에 지금 아마 용역에서 조금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었는데 대개의 이 용역의 결과는 이것을 트여지는 것으로 용역의 결과는 나오지 않나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 전망 속에 갖고 있는 서울의 의도는 어쨌든 한강 하구를 통해서 작은 배라도 끌어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추론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맥시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200톤과 300톤 사이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의 입장에서 신곡수중보를 과연 트는 것을 막을 수 있느냐? 그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경인 아라뱃길의 활성화와 신곡수중보가 트여질 때 어떻게 상생할 거냐는 논의가 좀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대안적으로 말씀을 감히 드리면은 경인 아라뱃길에서 한강 간문으로 통과하는 선박은 우리가 200톤 내지 300톤을 하겠다. 이러한 내심의 결정들을 한다면은 이건 상생의 부분이 가능할 겁니다. 어쨌든 그쪽으로 의도하더라도 200톤이나 300톤이 가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서울시의 의도에서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우리도 한강 간문을 통해서 200톤 정도 가는 배들이 아마 초고속석에서 아까 지금 처음에 70톤 정도를 투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200톤 정도 되는 해서 300톤 되는 초고속, 초쾌속이라고 그럽니다만은 한 30노트, 40노트 선박을 갖고 들어갈 수는 충분히 그러한 수신 갖고 가능하다는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강 간문의 일부 유지 전설일 때는 그 두 개가 상생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서 이 부분을 깊이 들어간다면 얼마든지 서울과 서울시와 인천시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왔을 때 지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경인 간문을 나왔을 때 자꾸 좌회전해서
좌회전에서 서해섬 그다음에 멀리만 가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나와서 세워도 서구하고 협력한 계양과 세워도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서울이 가고자 하는 이 염화수로에서는 처음에 황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은 갑곶진이 있습니다. 이쪽이 한 2, 3m, 그 다음에 밀물 때는 한 3, 4m가 확보되는데 이쪽 우회전에서 가는 백길들도 굉장히 아름다운 길입니다. 굉장히 시민들한테는 친화적인 길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갔을 때도 작약도, 지금 물치도, 그 다음에 영종도, 구읍배터 이런 쪽으로 들어가는 이런 항로들을 생각하면서 서울시가 협의하고 우선은 이 계양부터 이 김포 아라뱃길부터라도 그런 항로들을 조금은 작은 선박으로 작지만 200톤, 300톤은 그렇게 큰 작은 배가 아닙니다. 그런 쪽에서 활성화를 계양구 인천시가 밀어주면서 서울시가 협의한다면 서울시하고 분명 충분히 내고의 가능성은 있다. 저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